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할머니의 31가지 기발한 요리 꿀팁을 소개합니다. 스크램블 에그에 마요네즈 추가하기. 스크램블 에그를 더 부드럽고 폭신하게 만들려면 조리 전에 마요네즈 한 숟가락을 넣어보세요. 마요네즈의 지방 성분이 질감을 더 부드럽게 하고 풍미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계란이 너무 익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해주죠. 마요네즈가 계란과 잘 섞이도록 저어준 다음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됩니다. 결과물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것처럼 풍미가 가득하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가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비법이 평범한 계란 요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설탕으로 팬 코팅하기.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달콤한 비법입니다. 베이킹할 때 팬에 설탕을 발라보세요. 팬에 버터나 기름을 바른 후 밀가루 대신 설탕을 뿌리면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설탕이 캐러멜화되어 달콤하고 바삭한 크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은 케이크나 쿠키 또는 맛과 식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싶은 모든 디저트에 완벽합니다. 할머니는 구운 과자에 맛있는 반전을 더할 때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하셨습니다. 계란 흰자 대신 아쿠아파바 사용하기. 통조림 병아리콩에서 나오는 액체인 아쿠아파바는 베이킹과 요리에서 계란 흰자를 대체할 수 있는 놀랍고도 효과적인 재료입니다. 계란 흰자처럼 거품이 잘 나서 머랭이나 무스를 만들 때 혹은 레시피의 결합제로 사용하기에 완벽하죠. 병아리콩 통조림에서 액체만 따라내어 단단한 거품이 생길 때까지 휘핑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란 흰자와 같은 양으로 사용해보세요. 초콜릿에 간장 추가하기. 상상하지 못했던 풍미를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초콜릿 디저트에 간장을 약간 넣어보세요. 간장의 감칠맛이 초콜릿의 깊고 풍부한 맛을 더해주어 훨씬 복합적인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비법은 브라운이나 핫초코 또는 초콜릿 프로스팅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반 티스푼 정도의 적은 양으로 시작해보세요. 평범한 초콜릿 요리를 진정 특별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디저트를 잊을 수 없는 맛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할라피뇨를 썬 후 손에 기름 바르고 씻기. 매운 고추나 할라피뇨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에 식용유를 약간 발라보세요.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을 기름이 녹여주어 화끈거리는 느낌을 막아주고 씻어내기 쉽게 해줍니다. 손에 기름을 문지른 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이 간단한 단계로 고추가 남기는 불쾌한 따가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버터를 밀가루에 갈아 넣기. 마른 재료에 차가운 버터를 갈아 넣으면 페이스트리와 비스킷이 훨씬 더 바삭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방법은 버터가 차갑게 유지되고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여 구운 빵의 완벽한 층과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줍니다. 버터를 15분 정도 얼린 다음 강판을 이용해 밀가루에 갈아 넣으세요. 섞기 전에 간 버터를 밀가루와 가볍게 버무려 줍니다. 이 간단한 비법으로 전문가의 솜씨처럼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향신료를 팬에 굽기. 향신료의 풍미를 최대한 끌어내려면 요리에 넣기 전에 마른 팬에 한번 구워보세요.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향신료를 가열하면 천연 오일이 방출되어 향과 맛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통향신료나 가루향신료를 달궈진 마른 팬에 넣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1분에서 2분 정도 계속 저어주세요. 타지 않게 조심하면서 가볍게 구워주면 충분합니다. 모차렐라 치즈 얼려서 갈기. 모차렐라 치즈는 질감이 부드러워 강판에 갈기 까다롭지만 먼저 얼려두면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치즈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30분 정도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살짝 단단해지면 뭉치거나 들러붙지 않고 부드럽게 잘 갈립니다. 이 비법은 피자나 그라탱처럼 고르게 뿌린 치즈가 필요한 요리에 아주 유용합니다. 요리를 더 효율적이고 맛있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코코넛 밀크로 밥 짓기. 평범한 밥에 깊고 향긋한 변화를 주고 싶다면 물 대신 코코넛 밀크로 밥을 지어보세요. 코코넛 밀크가 밥의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질감을 더해주어 카레와 같은 열대 지방 요리의 베이스로 완벽하며 밥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밥을 지을 때 들어가는 물을 같은 양의 코코넛 밀크로 대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다양한 요리와 아름답게 어울리는 풍미 깊고 부드러운 밥이 완성됩니다. 햄버거 패티에 얼음 조각 넣기. 햄버거를 촉촉하고 육즙이 가득하게 유지하려면 굽기 전에 패티마다 얼음 조각을 하나씩 넣어보세요.
고기가 익는 동안 얼음이 녹으면서 패티에 수분을 공급해 고기가 마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패티 중앙에 작은 얼음을 놓고 그 주위로 고기를 부드럽게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평소처럼 구우면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운 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요령 덕분에 집에서 만든 버거도 즐겨 찾는 맛집의 버거만큼 육즙이 넘치고 맛있어집니다. 튀김옷 입힐 때 마요네즈 사용하기. 바삭하고 풍미 있는 튀김 요리를 만들 때 계란 대신 마요네즈를 사용해 보세요. 마요네즈는 빵가루가 식재료에 더 잘 붙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깊은 맛을 더하고 속을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닭고기나 생선, 채소에 마요네즈를 얇게 바른 다음 빵가루를 꾹꾹 눌러 입혀주세요. 그런 다음 튀기거나 굽거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 등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됩니다. 이 비법은 겉은 완벽하게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만들고 속은 육즙이 가득하게 유지해줍니다. 감자 샐러드에 피클 국물 섞기. 피클 국물을 약간 섞으면 감자 샐러드의 맛이 훨씬 고급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피클 국물의 새콤하고 짭짤한 맛이 샐러드 전체의 풍미를 확 살려주는 산뜻한 포인트를 줍니다. 감자를 삶아 깍둑 썰기한 후 마요네즈, 머스타드, 허브 등 평소 사용하는 재료와 섞은 다음 피클 국물 두세 큰술을 넣어 저어주세요. 원하는 상큼함의 정도에 따라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부순 콘플레이크로 튀김옷 입히기. 오븐에 굽거나 튀기는 요리에 바삭한 식감을 더하고 싶다면 일반 빵가루 대신 잘게 부순 콘플레이크를 사용해보세요. 콘플레이크는 짭짤한 요리와 잘 어울리는 특유의 식감과 은은한 단맛을 더해줍니다. 콘플레이크를 봉지에 넣고 부수거나 푸드 프로세서로 원하는 크기가 될 때까지 갈아주세요. 평소처럼 닭고기나 생선, 채소에 밀가루와 계란을 묻힌 다음 부순 콘플레이크를 입혀줍니다. 노릇하고 바삭해질 때까지 요리하면 즐겨 먹던 튀김 요리의 맛있는 변신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생강을 얼려서 갈기. 생강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갈려면 먼저 얼려보세요. 신선한 생강은 섬유질이 많아 강판에 갈기 힘들지만 얼리면 단단해져서 훨씬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생강을 단단해질 때까지 두세 시간 정도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필요할 때 얼어있는 생강을 요리에 바로 갈아 넣으면 됩니다. 이 방법은 생강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어 낭비를 줄이고 언제나 신선한 맛의 생강을 요리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자냐를 포일로 덮기. 라자냐를 오븐에 구울 때 포일로 덮어주면 골고루 익으면서도 수분을 잃지 않습니다. 포일이 증기를 가두어 겉면이 마르거나 타지 않고 속까지 촉촉하게 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라자냐를 오븐에 넣기 전에 알루미늄 포일로 윗부분을 단단히 덮어주세요. 다 익기 15분 전쯤에 포일을 벗겨내면 맨 위에 치즈가 녹아 노릇노릇해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할머니가 만드신 것처럼 촉촉하고 치즈가 듬뿍 들어간 완벽하게 구워진 라자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닭껍질에 베이킹 파우더 사용하기. 닭껍질을 더욱 바삭하게 만들려면 굽기 전에 베이킹 파우더를 약간 뿌려보세요. 베이킹 파우더는 껍질의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해서 오븐이나 그릴에서 아름답게 바삭해지도록 도와줍니다. 평소 쓰는 양념에 베이킹 파우더를 소량 섞은 다음 닭껍질에 골고루 문질러 발라주세요. 요리 과정에서 베이킹 파우더가 반응하여 아주 바삭한 식감을 만들어내며 육즙이 가득한 고기와 바삭한 껍질의 완벽한 조화를 선사합니다. 맥앤치즈에 머스타드 섞기. 머스타드 한 숟가락을 넣으면 맥앤치즈에 톡 쏘는 맛있는 반전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머스타드의 산미가 치즈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요리의 깊이와 약간의 알싸함을 더해줍니다. 평소처럼 맥앤치즈를 만든 후 디종 머스타드나 옐로우 머스타드를 1에서 2티스푼 정도 넣고 입맛에 맞게 조절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친숙한 요리가 좀 더 세련되고 놀라운 맛으로 변신하여 한층 더 풍미 있고 균형 잡힌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양파를 찬물에 담그기. 생양파 특유의 맵고 톡 쏘는 맛을 부드럽게 하려면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기 전에 찬물에 담가두세요. 찬물이 양파의 강한 맛을 내는 화합물을 빼주어 훨씬 달콤하고 먹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양파를 썰거나 다진 후 찬물이 담긴 그릇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두기만 하면 됩니다. 요리에 넣기 전에 물기를 빼고 살짝 두드려 닦아주세요. 이 간단한 요령은 매운맛을 덜 선호하는 분들도 생양파를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팝콘에 파마산 치즈 갈아 올리기. 감칠맛이 폭발하는 짭짤한 간식을 원한다면 팝콘에 신선한 파마산 치즈를 갈아 올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파마산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팝콘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어 영화를 보는 밤이나 모임에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팝콘을 튀긴 후 아직 따뜻할 때 파마산 치즈를 팝콘 위에 듬뿍 갈아 얹으세요. 치즈가 골고루 섞이도록 버무려 준 다음 취향에 따라 후추나 마늘 가루를 약간 더해주면 풍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생선에 마요네즈 바르기. 촉촉하고 풍미 가득한 생선 요리를 원한다면 요리하기 전에 생선 표면에 마요네즈를 얇게 발라보세요. 마요네즈가 수분을 가두어 오븐에 굽거나 그릴에서 조리할 때 생선의 노릇한 크러스트가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생선에 마요네즈를 가볍게 바른 뒤 원하는 대로 간을 하고 평소처럼 조리하세요. 마요네즈가 생선을 연하고 육즙이 넘치게 유지해 주어 퍽퍽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기술은 빨리 마르는 담백한 흰살 생선에 특히 유용하며 매번 완벽하게 구워진 생선을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생크림으로 감자 요리하기. 진하고 부드러운 감자 요리를 만들기 위해 할머니는 물이나 육수 대신 생크림으로 감자를 조리하십니다. 생크림이 감자의 고급스러운 질감과 깊은 풍미를 스며들게 하여 그라탱이나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요리에 완벽합니다. 감자를 얇게 썰거나 깍둑 썰기한 후 부드러워질 때까지 생크림에 넣고 끓여주세요. 끓으면서 생크림이 걸쭉해져 감자를 벨벳 같은 소스로 코팅해줍니다. 실리카겔로 페이스트리 신선하게 보관하기. 실리카겔 팩을 사용하면 페이스트리를 신선하고 바삭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실리카겔이 수분을 흡수해 페이스트리가 눅눅해지거나 맛이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구운 페이스트리를 밀폐 용기에 담고 신발 상자나 과자 봉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리카겔 팩을 함께 넣어주세요. 단, 실리카겔 팩이 뜯어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볼로네제 소스에 엔초비 추가하기. 볼로네제 소스에 훨씬 깊고 복합적인 풍미를 더하고 싶다면 서양식 멸치젓인 엔초비 몇 조각을 넣어보세요. 엔초비가 소스에 부드럽게 녹아들어 비린 맛을 내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고 풍부한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양파와 마늘을 볶을 때 엔초비 두세 조각을 넣고 기름에 녹아들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원래 레시피대로 요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파이 반죽에 보드카 사용하기. 유난히 바삭바삭한 파이 껍질을 원한다면 반죽에 들어가는 물의 일부를 보드카로 대체해보세요. 보드카는 글루텐을 활성화하지 않으면서도 반죽에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질겨지지 않고 부드럽고 겹겹이 바삭한 껍질을 만들어줍니다. 평소처럼 파이 반죽을 만들되 물만 사용하지 말고 절반을 보드카로 대신해보세요. 구워지는 동안 알코올은 모두 증발하고 질감이 완벽한 파이 껍질만 남게 됩니다. 양파 볶을 때 베이킹소다 섞기. 베이킹소다 한 꼬집을 넣으면 양파의 캐러멜화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베이킹소다가 양파의 산성도를 높여주어 양파가 더 빨리 분해되고 캐러멜화 되도록 돕습니다. 평소처럼 양파를 볶기 시작하다가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 넣고 계속 조리하세요. 양파가 더 빨리 부드러워지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진하고 달콤한 풍미를 단시간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쁘지만 요리에 깊은 양파의 단맛을 더하고 싶을 때 완벽한 비법입니다. 케이크 반죽에 애호박 섞기. 촉촉하고 부드러운 케이크를 만들려면 반죽에 간 애호박을 섞어보세요. 호박은 맛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더해주어 부드럽고 묵직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줍니다. 호박을 한두 컵 정도 갈아서 굽기 전 케이크 반죽에 가볍게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호박이 반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수분감을 더하고 영양도 살짝 높여줍니다. 이 비법은 특히 초콜릿 케이크나 스파이스 케이크처럼 호박이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릴 때 효과적입니다. 메시드 포테이토에 계란 노른자 섞기. 진하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질감의 으깬 감자 요리를 원하신다면 계란 노른자를 하나 섞어보세요. 노른자가 풍미를 더하고 감자를 잘 뭉치게 하여 훨씬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을 냅니다. 감자를 으깬 직후 감자가 아직 뜨거울 때 노른자를 넣고 재빨리 저어 완전히 섞이게 해주세요. 감자의 열기가 노른자를 부드럽게 익혀주며 깊은 맛과 은은한 버터 향을 더해줍니다. 옥수수죽 조리 시 베이킹소다 사용하기. 미국 남부의 소울푸드인 그리츠, 즉 옥수수죽을 더욱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만들려면
끓일 때 베이킹 소다를 한 꼬집 넣어보세요. 베이킹 소다가 옥수수 가루를 부드럽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조리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옥수수죽을 끓일 때 평소 사용하는 액체와 함께 베이킹 소다를 아주 조금 넣어 저어주세요. 조리 시간은 줄어들고 질감은 훨씬 부드럽고 크리미해집니다. 이 작은 요령 덕분에 거부할 수 없는 부드러운 식감의 완벽한 옥수수죽이 완성됩니다. 바나나 브레드에 오렌지즙 짜 넣기. 신선한 오렌지즙을 약간 넣으면 클래식한 바나나 브레드에 산뜻한 감귤류의 향긋함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렌지 주스의 산미가 바나나의 단맛과 균형을 이루고 은은하게 톡 쏘는 풍미를 더해 빵 전체의 맛을 끌어올려줍니다. 굽기 전 바나나 브레드 반죽에 오렌지즙 몇 큰술을 넣어보세요. 바나나의 진한 맛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감귤 향이 감도는 촉촉하고 맛있는 빵이 완성됩니다. 양파 수프에 피시 소스 추가하기. 양파 수프에 더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내려면 맑은 액젓이나 피시 소스를 약간 넣어보세요. 피시 소스가 비린 맛을 내지 않으면서도 수프의 감칠맛을 극대화하여 양파의 풍미를 더욱 진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양파가 캐러멜화될 때 피시 소스를 1에서 2티스푼 정도 넣고 풍미가 어우러지게 해주세요. 수프 전체에 깊이를 더해주어 맛보는 사람 누구나 감탄할 만한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이 탄생합니다. 감자 삶을 때 베이킹 소다 사용하기. 완벽하게 포슬포슬한 매시드 포테이토를 만들려면 감자를 삶을 때 물에 베이킹 소다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베이킹 소다가 물의 산성도를 높여 감자의 전분을 더 효과적으로 분해해주고 덕분에 감자가 부드러워져서 으깨기 훨씬 쉬워집니다. 감자를 삶을 때 베이킹 소다를 소량 뿌리고 평소처럼 조리하세요. 결과적으로 감자가 아주 연해지고 매끄럽게 으깨져서 훨씬 더 부드럽고 가벼운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눌러 구독해주세요.